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도 조만간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한인 부부가 접근이 금지된 옐로스톤 국립공원 온천 지역에 침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반려견을 씻기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다시 하루 평균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일부 주에선 병원들이 중환자실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은행을 사칭해 수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됐다며 고객들을 노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진단을 고수하고 0 수준의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곧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이 조만간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현재 제로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행 0에서 0.25% 수준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가 높기는 하지만 아직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We continue to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0 to 1/4%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reached levels consistent with the committee's assessment of maximum employment. 그러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은 오는 2023년 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해당 시기는 내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18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인 9명이 내년 중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테이퍼링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풀고 있는데 테이퍼링은 이런 채권 매입액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정책입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점을 공식 발표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While no decisions were made, participants generally view that, so long as the recovery remains on track, a gradual tapering process that concludes 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is likely to be appropriate. 연준의 발표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고 일주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고 나스닥은 1.02%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337조 원의 빚을 떠안고 파산 위기에 처한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의 이자 만기일이 오늘 돌아옵니다. 헝다 측은 오늘 일부 이자를 지급할 거라고 밝혔지만 회생 가능성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파산설에 휩쓰인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이 오늘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전 증시에서 거래된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423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지급해야 하는 또 다른 달러화 채권의 이자 약 993억 원도 지급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오는 29일 또 다른 채권의 이자 지급일이 또다시 돌아옵니다. 이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은 헝다가 모호한 성명으로 시장에 새로운 불안을 주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푸어스 역시 중국 정부가 당분간 헝다그룹에 어떠한 직접 지원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헝다그룹이 일부 이자를 지급한다 해도 공사대금과 금융권이나 채권 발행으로 빌린 돈을 못 갚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거란 관측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다만 일부 이자를 갚겠다는 발표로 시장의 공포는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1%대 상승세를 보였고 중추절 연휴를 마치고 어제 개장한 중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헝다 사태가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접근이 금지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온천 지역에서 한인 남녀가 반려견을 씻기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장면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옐로스톤 국립공원 페이스북 계정에 부부로 추정되는 한인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반려견 2마리를 씻기는 장면이 올라오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얘는 잘 잡았어, 앉았어. 동영상을 촬영한 카리사 크러쉬는 이 온천수는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아니라 파이올 레이크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또 온천수는 뜨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 규정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벗어나 온천수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며 산책로와 하이킹 트레일, 온천 지역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영상 속의 규정 위반자들을 찾아내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린다 베레스 국립공원 대변인은 지금까지 온천수에 들어갔다 20여 명이 화상으로 숨졌으며 특히 반려동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접근이 금지되는 만큼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출신의 한인 여성 로렌 조 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3달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에 따르면 30살 로렌 조 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쯤 모롱고밸리 인근 8,600블락 벤마 트레일에서 하이킹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조 씨의 실종 사건 수사에 경찰과 형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하이킹 트레일과 인근 산악지대 등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오피트 3인치 키에 오른쪽 팔에 흰 마스크 문신과 왼쪽 어깨에 양 문신이 있으며 실종 당시 청 반바지와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조 씨를 목격했거나 거처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나하임 경찰국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절도범들이 새로 이사온 이웃처럼 가장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절도범들은 동네로 새로 이사온 이웃이라고 하거나 전기 점검을 하러 온 전기회사 직원인 척 사칭해 접근하고 있으며 주로 한 명이 집주인의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고 그 사이 다른 한 명이 집안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8일 발생한 비슷한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포착된 용의 차량은 회색이나 하늘색 BMW X3와 2008년에서 2014년 다찌 캐러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접종 증명서 휴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이 식당과 콘서트장, 공항 등 실내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백신 카드를 디지털화하는 간단한 휴대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백신 사진을 찍어두고 원본 대신 디지털 사본을 휴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경우 휴대폰의 메모 앱을 사용해 백신 카드를 스캔하거나 디지털 사본을 애플 지갑에 저장해서 휴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체들은 백신 접종 카드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어 방문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뉴욕과 캘리포니아, 뉴저지, 애리조나 등 10여 개 주는 자체 디지털 여권 앱을 활용하고 있어 사용자들은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백신 접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인구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델타 변이 확산이 일부 주에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많은 병원들이 최고 수용 능력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2,031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내 7일 평균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델타 변이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As this disease spreads, right? It spreads throughout the entire community. It's more likely to catch those more vulnerable people when there's high numbers of unvaccinated there.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9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보건부는 많은 병원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알래스카와 버지니아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의료진들도 탈진 상태에 놓였습니다. We are not out of the woods, and I fully expect case counts to go up again across the country over the weeks and months to come.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월 초부터 줄어들어 13만 9천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망률은 가을까지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입원과 사망 사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This is an all-hands-on-deck crisis. And the good news is we know how to beat this pandemic. Vaccines, public health measures, and collective action.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1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기업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확산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인 8천만 명이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대기업 33곳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온 난민들을 채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그리고 화이자 등 대기업 33곳이 아프간 난민을 돕기 위한 연합을 구성하고 미국에 정착하는 난민 수만 명에게 일자리와 직무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창고 관리나 운송 분야에 난민들을 채용할 예정이며 시급 $18부터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함디 울루카야 초바니 CEO는 미국 사회 전반에서 아프간 형제 자매를 환영하기 위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난민들이 취업하는 순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기업들이 합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3만 7천 명의 아프간 난민 그룹이 이번 달부터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채무 상한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오는 12월 3일까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286억 달러의 재난지원금과 아프간 난민들을 돕기 위한 6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반분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막대한 정부 지출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채무 상한을 더 늘릴 수 없다고 못 박아 실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에게 은행을 사칭해 수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현금 수천 달러를 가로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은행으로부터 송금 앱 젤을 통해 3,500달러를 거래했냐는 문자를 받은 페이지 폴락 씨는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곧바로 사기범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젤 앱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안내를 하면서 현금 3,500달러를 폴락 씨의 계좌에서 가로채 갔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폴락 씨는 즉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전화해 스캠 사실을 전했고 다행히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송금 앱을 실행하도록 안내하지 않는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미은행이 대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미은행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출 교육생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신입 직원을 별도로 선발한 뒤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직접 교육할 예정입니다. 반일리 행장은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온 한미의 기업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통해 인력 수급의 안전성과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출 교육생 프로그램 대상자는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대졸자로 한미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 마지막 장소인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했고 하와이에 있는 국군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가는 인수식에도 참석합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을 떠나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더 많은 백신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국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 국민들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합된 노력과 공동 비전 제시를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했으며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영상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와이의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특히 한국전에 참전했다 숨진 무명용사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이민 세대로 독립자금을 모금하는 등 공적이 새로 확인된 고 김노디, 고 안정송 두 애국지사에게 건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엔 이번 순방 마지막 일정인 한미 유해 인수식에 참석합니다. 뒤늦게 발굴한 미군 유해를 본국에 봉송하고 하와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군의 유해는 고국으로 모셔가는 자리입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놀룰루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연휴 마지막 날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최대 분수령 호남 경선이 임박하면서 이 지사의 수박 기득권 발언을 놓고도 양 진영이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 전국을 방문한 이낙연 후보는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주주 등이 수천억 원대 이득을 가져간 건 공공개발의 취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해당 업자들은 민간 개발이 좌절되자 투자금을 건지려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참여한 이들로 드러났다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이득은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었다며 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을 오르게 해서 개발 이익을 늘려준 것이지 제가 늘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공공으로 환수해서 국민께 100% 돌려드리는 그런. 이재명 후보는 SNS에도 당시 공영 개발을 방해한 이들이 있었다며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썼는데 이를 두고 이낙연 후보 측이 발끈하면서 설전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 표현입니다. 안주냐가 이런 소리도 있고요. 일변 생활 12년째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다만 이 같은 설전에도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어서 야권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유사시 미국 전략 핵무기 전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승민 후보가 자신의 공약 일부를 표절했다며 비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안보 공약 핵심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전개를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연습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통해 핵 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핵무장론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윤 후보는 한반도나 괌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대책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는 경쟁자인 유승민 후보가 표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산점을 부여하고 군 복무 시 국민연금 기간을 확대한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자신의 공약을 양해도 없이 베낀 거라며 윤 후보는 부부가 모두 표절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중요한 건 발표 시점이 아니라 실현 노력이라고 반박했는데 이를 두고도 궤변이란 재반박이 재차 이어졌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라며 진상규명이 없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여당은 대장동 비리로 야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혼란스러운 추석 명절이었다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은 오늘 오후 예정된 2차 TV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격돌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숨어있는 적의 위치를 정찰 드론이 찾아내고 이어 자폭 드론과 무인 전차가 투입돼 적을 제압합니다. 인간 병사가 아닌 드론 로봇들이 싸우는 미래 전투의 모습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적이 점령한 시가지. 정찰 드론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공격 지점 영상을 지휘소로 보냅니다. 소총 사격 드론이 적의 경계병을 제압합니다. 사격. 건물에 숨어 있는 적을 찾아내는 건 무게 33g, 손바닥보다 작은 초소형 드론. 자폭 드론이 창문으로 들어가 적을 제거합니다. 무인 전차가 한 번 더 공격을 가한 뒤 첨단 장비로 무장한 장병들이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육군이 추진 중인 미래의 전투 체계 아미타이거 4.0의 훈련 모습입니다. 드론과 무인 전차 등 첨단 무기가 선제 공격한 뒤 피아 식별 적외선, 개인 통신기 등 33개 전투 장비로 이뤄진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장병들이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모든 정보는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돼 지휘소와 전 장병에게 공유됩니다. 육군은 아미타이거 4.0을 2040년까지 전 부대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중에서 적을 공격하는 소총 사격 드론과 기동성을 높인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첨단 무기로 전투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아미타이거 4.0의 목표입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병력 감소에 대비해 1인 전투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실제 아미타이거 4.0 체계로 훈련한 결과 전투력이 기존 50% 이하에서 66%까지 올랐습니다. 전투 효율과 생존성이 높아지고 실시간 전장 상황까지 알 수 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년 예산만 1조 6천억 원. 각종 신무기 생산을 위한 막대한 예산은 물론 적의 전파 방해를 막을 대전자전 전력 개발, 드론 부품의 표준화 등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전염성이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현지 시간 21일 코로나 기원 조사를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만든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문서에 따르면 우한 연구소 과학자들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기 18개월 전 유전적으로 강화된 키메라 바이러스를 만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더 쉽게 감염시킬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 원난성 동굴박쥐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트럼프 행정부 산하기관에 연구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위험성을 이유로 연구자금 지원을 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에선 4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주유소 직원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을 맞은 20대 직원 알렉산더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는데요. 주유소 상점에서 일하던 알렉산더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겐 물건을 팔 수 없다며 판매를 거부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자신에게 부담을 줬다면서 직원의 말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호주의 한 가정집에서 화상회의를 하던 남성이 갑자기 발생한 지진에 놀라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호주 멜버른 인근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 수십 채가 손상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지구과학 연구 발표에 따르면 진앙은 멜버른에서 130km 떨어진 맨스필드 인근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관측됐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와 같은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오브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오브홉 제공입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가 말 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IT 난민을 쫓아내는 모습이 공개된 논란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노예 다루듯 난민 쫓아낸 미국 순찰대입니다. 지난 19일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다리 인근에서 불법 IT 난민촌을 단속하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가 리오그란데 강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난민들을 막아서는데요. 마치 가축몰이를 하듯 말 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위협하고 혼비백산한 난민들은 도망치다 물에 빠집니다. 국경 순찰대의 강압적인 모습이 공개되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번 장면이 과거 도망 노예 추격 작전을 떠올린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난민에 대한 처우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면서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 기물을 훔치고 파손하는 놀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정도는 훔쳐야 인싸? 미국에서 틱톡 범죄 놀이입니다. 휴지가 나오는 기기를 일부러 뽑고 또 멀쩡한 수도꼭지를 돌려서 고장을 냅니다. 최근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이른바 악마의 도둑질이란 챌린지인데요. 학교 화장실 비품을 훔친 뒤 책가방에 넣어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틱톡에 영상으로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겁니다. 문제는 소화기나 현미경까지 절도 행각이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현지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틱톡 범죄 놀이가 코로나19 시기에 10대들이 느낀 혼란과 무력감이 반항 심리로 표출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일부 학생들의 기행을 범죄 행위로 보고 절도와 기물 파손을 저지른 학생에게 물품 반환이나 정학, 심하면 퇴학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틱톡 측도 관련 영상을 삭제하는 조치에 나섰지만 해시태그를 변형하거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버스 정류장 지붕 위에 안착하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지붕 위에 안착입니다. 누군가 중장비를 올려놓은 듯 버스 정류장 지붕 위에 자동차 한 대가 내려앉아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한 뒤 높이 2m가 넘는 버스 정류장 지붕 위에 떨어진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된 운전자는 현재 경찰관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데요. 당시 그는 쿵 하는 충격과 함께 자동차가 붕 떠올랐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상에서 높은 곳에 걸쳐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본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는 반응인데요. 빗길에 미끄러졌다 해도 차량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의 당시 속도 등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우유 한 상자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교문에서 우유 한 상자 벌컥.
초등학생 2명이 쪼리꾸리고 앉아서 우유를 상자째 마시는데요. 지난 15일 중국 쓰촨성 한 외국어 학교 교문 앞에서 포착됐습니다. 당시 이 학생들은 집에서 우유 한 상자를 들고 교내로 들어가던 중이었는데요. 경비원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을 들어 출입을 막아서자 교문 앞에서 우유 11개를 마신 겁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교내 식품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현지 누리꾼들의 지적에 지역 교육당국은 학교 측에 관련 규정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몸집이 작고 앙증맞은 아프리카 펭귄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5번째 키워드입니다. 펭귄도 벌침에는 약해요. 펭귄 64마리 떼죽음입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꼼짝을 하지 않는 펭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유명 관광지인 볼더스 해변에 사는 아프리카 펭귄인데요. 최근 벌떼 독침에 쏘여 한꺼번에 64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비상입니다. 부검 결과 펭귄들은 깃털로 덮여있지 않은 눈 주위와 날개 부분이 벌에 쏘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남아프리카 국립공원의 한 해양생물학자는 보통 펭귄과 벌은 공생한다고 설명하면서 벌집에 가해진 충격에 집을 떠나게 된 벌들이 공격적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반 남극 펭귄의 3분의 2 정도로 몸집이 작은 아프리카 펭귄은 당나귀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서 자카스 펭귄으로도 불리는데요.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어획으로 먹이가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60%나 감소해 국제적인 자연보호종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